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저희 청운당 사랑방 임재원의 논천하 이런 제목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더듬거리고 참 말을 재미없게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제목의 표제, 타이틀이 내 걸고 있는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사랑방과 같이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뭐 꾸민다든지 영상을 조작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점, 이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시고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지켜봐 주시면 참 재밌는 얘기, 세상사 돌아가는 얘기, 또 나름대로의 그 등등 얘기 많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면서 오늘의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 일생에 대해서 그 죽음과 거기에 따른 그분의 자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그죠? 가장 서민적이었고, 서민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참 보기 힘든 밑바닥에서 올라가서 서민의 입장을 정치에 투영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래 서로 우열을 다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항상 박 대통령이 1위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이 2위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그 서민적인 어떤 그 정서에 많이 부합한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죠? 이 불행한 사건, 이 사건, 이 노무현 씨의 일생, 이 사주팔자를 두고 많은 일에 이 명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주팔자를 해석하기가 참 힘이 든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맨 처음에 이제 이 사고 그 소식을 듣고 또 이걸 쭉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그때는 이 사람이 여기에 전념하지 않고 내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있을 때였으니까 뭐 그렇게 연구를 해보지도 않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각설하고 이 사주팔자 해석이 상당히 난난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석하고 풀이해보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에 이 사주팔자를 쭉 감정을 할 때에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총 정리해가지고 이 사주팔자를 딱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 사주팔자다라고 사주팔자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본다라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점을 치러 간다든지 타로점을 치러 갈 때에
쭉 이 쾌상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뭐라든지 즉시 대답을 해주지요. 그죠? 근데 이 사주팔자의 해석은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사주팔자를 제대로 보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코드, 숨겨진 그 비밀의 표시,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을 거의 이제 뭐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거의 완성에 가깝게 해석을 해내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추명하시는 분들이 그 가면은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그러죠. 그죠? 왜 그런가? 솔직히 한 사람의 이 사주팔자를 제대로 보면은 하루라는 시간도 부족하다는 얘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을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곰곰이 지켜봐야 숨겨져 있는 그것을 음미해 봐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숨어 있는 비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서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것이 나타난 의미가 뭐다라는 걸 완벽하게 잡아낼 때 이제 사주팔자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해석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고 이 사주팔자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치 값어치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 사주 이것을 해석하는데 한 달은 걸리겠죠. 그죠? 한 15일은 걸리겠죠. 그죠? 왜? 15일간을 해석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팔자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팔자를 노무현 씨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주팔자를 한번 해석해 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SNS를 하시는 분들한테 유튜브를 지금 보시는 분들 같으면 이 SNS에 많이 능하실 것 같은데 이래 블로그라든지 이런 이것을 해석해 놓은 많은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해석을 읽어봤을 거예요. 읽어봤을 건데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흔히 대부분 이것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도 거의 반 이상은 도사죠. 그죠? 도사입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를 딱 보면은 병술연, 이게 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연, 일, 시가 되고 월이 되는데 이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고 병술연, 병신, 병진 이렇게 이제 병진시 이렇게 이제 쭉 사주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주팔자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신강사주입니까? 신약사주입니까? 이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은 신강사주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장생이 있고 진토, 무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신강사주라고 하실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인신충이 됐죠. 그죠? 상충 또 진술 상충이 됐죠. 지지가 막 사옵니다. 그죠? 그리고 얼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신자진 수국도 됩니다. 수국도 되고 인호술 화국도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관 하나에 이 병화, 무토 병화가 많아가지고, 화토의 기세로 이게 지금 이 사주가 굉장히 신강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신강하다면은 이렇습니다. 인운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52살 따시고
7세 2007년도 대운에서 2007년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눈에서 만약에 이것이 신강하다면은 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07년도 대통령 때의 그때의 연이 이모년이었거든요. 이모년 같은 경우는 인오술 화국이 됩니다. 불화자가 일어나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사주팔자의 명리서라든지 3대 명리서의 모든 규칙을 위반한 거죠. 거기에 나온 그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술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주팔자가 다 맞느냐고. 그건 옛날 거고 지금은 지금 거니까 지금대로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역은 변하는 것이다. 오만 잡다한 소리를 다 갖다 댑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얘기죠. 왜 그런가? 자, 한번 봅시다. 여기 현재 지금 인신충이 들어오고 진술충이 들어옵니다. 나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이 얘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이거 뭐 알던 것도 금방 알던 것도 많이 잊어먹고 잘 그럽니다. 그거에 어떻든 간에 예를 든다면 이게 식신이라든지 또는 뭐 정관, 평관 뭐 등등과 같은 그런 얘기 나는 굉장히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존중하는 그 명리책이 있다면 그게 궁통보감이거든요. 난강망, 조화원에, 명대의 어느 무명달사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난강망의 그 정교한 이론을 나는 굉장히 가치 있게 높게 가치합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 난강망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자체를 자연의 어떤 형상으로 보고 오행의 어떤 그 조화의 형상, 순수 오행의 조화로 바라보고 이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식신이니 정관이니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작용을 해야만 저걸 해야만 명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 여기서 그거는 각설하고 거기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신충하고 어떻게 하면 신자진 수국 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호술 화국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술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지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충과 삼합의 이 두 가지를 논해 볼 때에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그 복잡한 혼란스러운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어떤 혼란이라도 순조롭게 어떤 안정적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방국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유자가 숨어서 들어오고 여가 묘자가 숨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임묘진 동방목국을 형성했고 그죠? 신유술 서방 건국을 형성했습니다. 자, 방향성이 방국입니다. 자, 이것이 건국을 해서 서쪽의 세력을 형성했고 이게 동쪽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자, 이것이 마주치면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방국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방국을 형성하는 어느 사주든지 방국이나 삼합 합국이라든지 등등과 같은 그런 이 거대한 세력을 사주 내에서 형성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움직임이 그 일생이 크게 놉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든 또는 무슨 대재물을 뭐든 어떻든 간에 굵게 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이 돼. 이 사람이 일생이 그렇게 서민적이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하나의 국가라고 그러는 어떤 거대한 판을 상대로 일생을 놀았던 이유가 바로 이 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국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논해 봅시다. 반국을 형성을 하면 이 검기가 굉장히 세죠. 목기가 셉니다. 검목이 이것은 관살이 되는 거, 이것은 식상이 되죠. 병무 이것이 천간에 있어서 이 인수가 있어서 강력하게 이것을 보호자한다 할지라도 무토를 보호자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설기가 심하고 관살이 나를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상관이 있거든요. 유금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묘 정관이 있어요. 정관과 상관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이 위태위태했던 것이 바로 이거 이유 때문입니다. 제야 학생들을 또는 제야 변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제야 투쟁사 군부 독재 때 제야 투쟁사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은 이유가 묘유 이 상관과 정관이 숨어서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생이 위태위태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덩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죠? 조금 허약한 듯 보이죠? 그 왜 그럴까? 약한 데다가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편인이 식상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생을 걸을 수밖에 없고 어떤 강한 신체적인 강한 어떤 체력을 보인다든지 그런 거를 만약에 이것이 이 사주팔자가 신강하고 식신이었다면은 이거였다면은 강한 체력이 있습니다. 강한 체력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게 신강한 사주가 아니었다. 오히려 신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적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일생 여기 이때까지 쭉 이 흘러오면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씨가 그덕그덕 좌절했던 이유는 바로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그러는 이 흐름을 이어오면서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수운을 거치면서 때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까지 지금 50들에서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꾸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그러나 이 사주팔자는 이 신유술 인묘진 서방 금국과 동방의 목국의 반국을 형성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판도가 크다라는 얘기. 크게 놀았다 이라는 얘기. 이 크게 놀아오는 이 당 사주가 이 사람의 사주가 노무현 씨의 사주가 바로 이 눈에 딱 들어올 때에 이 눈에 인자운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이 작동을 했는가? 인오술 이 화국이 일어나죠.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죠? 바야 허로 때를 만난 거죠. 인오술 불화자가 일어나면서 이 몸이 갑자기 이 파워가 내 주변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더라. 인오술 화국 이 사오미 다시 말해서 요때 앞년도가 신사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년가 개미년이 될 테고 이게 여름 남방화지를 3년간 건넌 사이에 이 세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호술 화구가 가서 불길이 드디어 불을 붙었습니다. 그죠? 불이 붙여서 가지고 이 5년간을 이 덕세를 하게 됩니다. 이 화기가 덕세를 하기 때문에 여기 관살지, 그죠? 이 인묘진 이 관살이라고 그러는 것을 뭐합니까? 관인상생하죠. 이거에 해가지고 관인상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야말로 이제 실권을 가지는 거죠. 힘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지금까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어떤 세력들을 누르면서 그것을 화인하는, 다시 말해서 안내해서 내게 이롭게 유도하는 그런 세력의 그런 힘을 갖게 됐다라는 이 사주팔자가. 그런데 문제는 연운이 그렇게 좋게 흐르지 않았죠. 거문으로. 그 다음에 개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신유술해 이렇게 흘렀죠. 그죠? 흘러서 그 흐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거문 동방운 이 세금자 식상을 북도도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묘자 이 관성이 정관과 이 유혹 상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이 행보에는 일반적인 위법, 법을 무시하는 그런 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청와대 여기에 있을 때의 그 박연차 게이트라든지 이런 문제의 허술한 부분, 다시 말해서 약점이 잡히게 됐죠. 이거 봐서 무엇이 문제였나? 유자와 숨겨진 묘자와 숨겨진 유자의 장난이었어요. 이게 장난이었더라니. 그리고 딱 청와대에서 5년이 끝났죠. 이 인자가 바로 나갑니다. 청와대 퇴임할 때가 요게 개묘년이 개묘 대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개묘 대운이 들다. 이 불화자 이 사주를 이 음양 오행의 기상을 확 높여주었던 이 인호술 화국이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이 기간이 지나자마자 꺼지면서 개묘운으로 들어오면서 이 불을 병화의 불을 꺼뜨립니다. 원래 신강했더라면, 몸이 강했더라면은 개와 이 재운이죠. 이 정재운이 들어와도 이 사주는 끄떡 없는 사주예요. 그러나 약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유금 동방구가 이 기운이 설기가 심합니다. 이 운세가 겁나게요. 그런데 언제 사망했느냐? 2009년 5월 23일 날 사망했죠. 그죠? 자, 그때 날짜를 봅시다. 기축년이었습니다. 2009년이. 그 다음에 4월 같으면 기사월. 사유축 건국이 됩니다. 세금자가 득세합니다. 그죠? 천간에 기익이 무진됩니다. 무진. 흑토자가 들어오면서 이 금국을 이 세금자를 아주 왕성하게 해줘요. 왕량하게 해준다라는 얘기. 사유축 여기 사합할 때에 여기에 유자를 끌고 옵니다. 항상 반합이든 반국이든 간에 그것이 기세가 강하냐 약하냐, 다시 말해서 세 글자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그 기상이 완벽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유자가 암암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옵니다. 유자가 들어온 이 암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던 이 유자가
무엇과 합하죠? 그날 일진 진자와 합합니다. 진유. 세금자가 왕성해져 버렸어요. 그때 그날이. 이 세금자가 왕성해지면서 이 방국 이것을 발동시켰죠. 세금자를 발동시켰습니다. 이거는 보통 유자영 세금자 이런 뭐 충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진술충도 됩니다만은 이 기운이 빠지고 있는 이 기운이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는 이 사주팔자에 강한 세금자가 들어와서 기운을 급격하게 흡수하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 사주팔자 못 견뎌요. 이 사주팔자가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이 지금 음양오행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 얘기가 끼어 맞추기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얘기가 절대로 우리 명리학의 3대 명저의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신체적인 종권, 성격, 그의 말, 언행, 그렇게 파격적인,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신유술 건국의 이 식상관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도 바로 식상관이 발동해서 사망에 이르게끔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식상관의 설기가 심한 가운데 이분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인호술 화급, 강한 불길, 5년간의 강한 불길이 이 사주를 치켜 올렸다. 그리고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밖에, 대통령과 같은 그렇게 큰 자치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방국과 서방국이라고 그러는 이 양대, 다시 말해서 동쪽과 동서라고 그러는 이 큰 어떤 이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이 사주에. 동과 서라고 그러는 큰 방향성을 여기서 잡고 이 사주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놀 살아라. 굵게 살아가 한 일생을 그냥 큰 휙을 그을 수 있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음양의 조화, 모든 우리 인생사의 모든 그 인생의 흐름이,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굿을 한다든지, 또 뭐 여기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 뭐 인중에 뭐 여기서 뭐 어떤 기도를 많이 올리면은 여기서 뭐 어떤 뭐 굿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뭐 여기 뭐 할 건가, 이런 재앙을 면할 건가 라고 얘기해 보자면은, 물론 뭐 자살이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것 선택은 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과 땅이 정해준 이 음양의 조화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모든 그 흐름 그 자체가 마치 그림자가, 사람이 지나가고 사람이 움직이면 이 그림자가 지나가듯이, 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양의 음양판, 이 판,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판에는 그 모든 현실의 움직임이 그림자와 같이 딱 그대로
투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투영이 된다라는 얘기. 오늘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주팔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꼭 이 얘기 내가 준비가 안 됐던 것이 있는데 아마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역의 일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흔히 술사들이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사주팔자를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이 든다. 도대체 이것을 보면은 명리학서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뭐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해석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과 생김새와 말과 그 모든 것이 행동 거지가 또 일생의 그 자치가 딱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게 된 이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체의 틈도 사이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있다면은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죠. 있다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엉터리니까, 전부 엉터리니까. 그야말로 말 맞다나 과학이 뭐 미신이고 뭐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망하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을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